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의 이제 기본적인 개요를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정책의 가치입니다. 가치. 특히 사회복지라는 과목 자체가 가치 지향적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에 맞추어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가 중요한데 특히 사회복지 정책에서도 이 가치가 정책을 만드는 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예, 아주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지금 평등, 그 다음에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자유 이렇게 네 가지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제 올해 그 책을 개편하면서 조금 변동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네 가지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추가됐었는데 워낙에 출제가 이 네 가지 가치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생략하고 이것에만 이제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네 가지 가치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 출제되었던 몇 가지 가치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2회 때 나왔던 가치 중에 연대성. 사실 연대란 말을 앞에 사회라는 말을 붙여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냥 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등. 평등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이죠. 세 번째 사회적 형평. 그 다음 네 번째 인간의 존중. 자, 일단 쭉 적어보겠습니다. 적어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 때는 사회 통합. 그다음에 사회 정의. 아마 여러분들이 나눔의 집에서 나온 이제 기출문제 집에서 아마 이 내용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회부터 지금까지 쭉 정책론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이제 제가 미리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저 생활보장. 그다음에 사회문제 해결. 사회 또 비슷한 게 또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사회 정의 실현.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세 번째 공공재. 생산과 공급. 세 번째에서 끝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6회. 삶의 질 향상. 균등한 교육 문제. 사회적 적절성. 인간다운 생활보장. 자, 이렇게 총 이제 4번에 걸쳐서 우리 책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이제 출제 내용을 쭉 적어봤는데요. 우선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4가지 가치만 일단 좀 표시를 좀 해놓겠습니다. 여기서 평등,
그 다음에 사회적 적절성. 자, 우리 책에는 지금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평등, 효율성, 그리고 사회적 적절성, 네 번째가 자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셔가지고는 문제를 맞추기가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회, 4회, 6회 때 쭉 보시면 평등, 자유, 뭐 효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특징,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특징은 우리 책에는 나와 있는 것만 외우셔 갖고는 안 되고 사회복지 전반에 가치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십시오. 뭐 연대성, 인간의 존중, 뭐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 다 그 모든 것들은 이 사회복지 전반의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론에만 통용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다 녹아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용어의 변형입니다. 용어의 변형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여기서 보시면은 그 2회 때 나와 있는 것 중에 사회적 형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등의 하위 개념입니다. 평등의 그 세 종류가 있는데 절대 평등, 그다음에 비례적 평등, 기회 평등이 있는데 이 형평은 이 하위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죠. 눈속임이라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게 바로 평등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살짝 말을 좀 바꿨을 뿐이죠. 그 다음에 균등한 기회 보장, 이것은 바로 평등의 하위 개념 중에 하위 개념이 그 결과의 평등, 이따가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비례적 평등, 그 다음에 기회의 평등이 있습니다. 평등의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균등한 기회 보장이라는 이야기는 기회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기회 평등. 그러니까 이처럼 용어를 조금 변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론이 어려우면서도 그래도 해볼 만한 것은 우리 출판사에서 나온 책, 이 책만 거의 마스터 하시면은 사실은 제가 보장하겠는데 합격합니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책 구성이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주의할 점은 책에 나와 있는 용어나 개념이 그대로 출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조금 말을 변형시킨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조금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조금 용어만 바꿨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주의를 좀 하시고 간단하게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회연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통합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협력한다는 거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연대한다는 이야기는 손잡고 같이 뭔가를 일을 도모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형평, 이 형평이라는 말, 이제 평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평등. 그러니까 이제 공평이라는 말과도 똑같은 말입니다. 공평. 정책론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똑같은 말인데 자꾸 이렇게 뭐 가지치기 하듯이 용어들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인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주 보시면 됩니다. 자주 보시면 이제 마치 자주 뭔가를 했을 때 내 것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막 반드시 막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시고 그냥 자주 보십시오. 자주 보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형평, 곰평, 평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평, 곰평 이렇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존중 이것은 뭐 그 기본이죠. 사회복지 정책이 됐건 행정이 됐건 뭐 실천론이 됐건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문제 이렇게 나왔다. 근데 우리가 달달 외웠던 것에는 이게 안 나왔다. 그럼 이게 그러면 틀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존중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기초, 기본 1단계입니다. 1단계. 이것을 여러분들 틀렸다고 보시면 이건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사회통합. 아까 사회통합이란 말 여기서 제가 여기서 써놨죠. 사회통합이나 연대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회가 하나가 되었다. 통합이 되었으니까 하나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뭐겠습니까? 반대. 사회 분리가 되겠죠?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 정의가 나왔습니다. 사회 정의 역시도 사회복지의 일반적인 가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정의는 항상 같이 갑니다. 혹시나 무슨 뭐 실천론, 실천기술론도 다른 과목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는 이 정의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정의. 그래서 이제 사회정의는요, 무엇과 또 연결되냐면 바로 평등과 연결됩니다. 평등. 평등사회, 정의롭지 않습니까? 불평등사회, 정의롭지 않습니다. 예, 좀 말이 좀 헷갈리시나요? 아무튼 이 사회정의라는 말과 평등이라는 말은 같이 연결됩니다. 최저생활보장. 자,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바로 인간의 존중과 연결되죠. 최저한의 생활이 보장돼야 인간으로서 인간답죠. 인간다운 생활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거 역시도 뭐 정책, 행정, 실천은 다 떠나서 사회복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에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사회정의 또 나와있죠? 사회정의 아까 나와있던 이거 소득 재분배 아까 저 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등 연결됩니다. 자, 공공재 생산과 공급. 이제 공공재는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이것은 이제 굳이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라면 그냥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연결시킨다면 인간의 존중과 연결되겠죠. 삶의 질. 삶의 질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행복을 이야기했었죠. 복지는 행복이다. 기본이죠.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균등한 기회보장. 그래서 이제 기회평등, 평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적절성. 사회적 적절성은 이것은 이제 욕구입니다. 욕구. 이것은 우리 이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보장. 인간다운 생활보장은 또 무엇과 연결되겠습니까? 인간의 존중이죠. 인간의 존중. 이렇게 연결됩니다. 제가 이렇게 쭉 그동안 기출됐던 것을 적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소 지금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 정책론의 그 어떤 문제 수준이 어떤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말을 조금 이렇게 변형을 합니다. 근데 이 변형이라고 표현하기도 무색한 게 자주 듣다 보면은 그냥 내 것이 됩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교과서에 나온 대로 그냥 달달달달 외우시기만 하시면은 조금 이렇게 이 변형된 용어들이 익숙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